반갑습니다. 전정준 TV의 전정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2021년 신년 특집 미국 그리고 이민이라는 제목하에 오늘은 제2회로 유승준, 앤디킴 의원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트럼프 시대가 지고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계 2세, 3세들이 미국 공직과 정계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오늘의 프로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여러분, 유승준 사건을 아시죠? 약 20년 동안 강산이 2번 바뀌면서 한국 국적법이 누더기 떼운 것처럼 바뀔 건도 아시나요? 과연 한국과 한국인을 위한 국적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오늘 함께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한국계 최초 민주당 연방하원이 된 앤디킴 의원 아시죠? 재선에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위대로 난장판이 된 의사당을 청소한 모습이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앤디킴 의원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둘 다 가진 이중 국적자인가요? 여러분이 답을 생각하시는 동안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제 5번째 선천적 복수 국적에 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의 참석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디지털 경제부 장관인 세드리코 오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한인 2세인 세드리코 오 장관도 이중국적자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이에 대한 정답을 알거나 혹은 정답을 찾기 위한 한국 국적법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인원은 매우 극소수이기에 여기에서 오늘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승준 때문에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자를 잡겠다고 2005년 통과된 홍준표법에 관한 현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 장관의 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 장관은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어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첫째, 1983년 5월 25일 이후 출생한 사람. 둘째, 출생 시 아버지가 한국인이었으면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만약 이중 국적 사실이 알려지면 오 장관 자리 유지 가능할까요? 이런 한국 국적법을 오 장관이나 오 장관 아버지나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해외 동포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더욱이 이번에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김병주 의원도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기본적인 국적법의 현 주소를 파악해야 유승준에 관한 이슈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앤디킴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1983년 5월 25일 이후에 출생했을까요? 오 장관이나 김 의원의 정확한 생년월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접한 것은 두 사람이 82년생이라는 추측 보도는 있습니다. 오 장관과 김 의원에 관한 분석은 제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과정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해당이 안 되면 다행인데 앞으로 제2의 오 장관 김 의원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자 한국과 한국인을 위해 제가 지난 7년 동안 5번의 헌법 소원을 해서 4개월 전에 헌법 불합치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 유승준과 오 장관 그리고 김 의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을 딴 후천적 시민권자입니다. 한국법에 의해서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따자마자 한국 국적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오 장관이나 김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되지 않는데 유승준은 자동 말소가 되니 이는 한국 국적법의 또 하나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이젠 여러분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중국적이 됐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위해 법무부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중국적이 되어도 공직이나 정치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며 그 예로 텍사스주 연방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정해 주었습니다. 테드 크루즈는 어머니가 미국인이고 아버지가 쿠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카나다에서 태어나서 카나다 자동 시민권자가 되었고 또한 어머니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된 이중국적자입니다. 그가 상원 의원에 당선된 뒤 기자들이 그것을 파헤친 결과 카나다 이중국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때서야 크루즈 의원은 카나다 국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상원 의원 선거 전에 이중국적 문제가 터졌더라면 상원 의원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크루즈가 한국계 선천적 복수국적 2세이고 나이가 만약에 36세였다면 홍준표법에 의해서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 통과된 홍준표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출생 당시 한국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자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기에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을 필요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 오 장관이나 김 의원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었다면 38세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병역 기피자의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2005년 홍준표법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법이 한국 호적에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헌법 소원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준표법 이전의 구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대충 국적 이탈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2015년 저의 제4차 헌법소원에서 5대 4로 패스했을 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비록 해외에 산다 할지라도 뼛속 깊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법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정부의 통보나 홍보도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국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법을 해외에 있는 동포가 알 수 있겠단 말입니까? 5차 헌법소원 공개 변론 과정에서 저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2018년 법무부의 재외동포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최근까지 국적 이탈 의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그런데 시골 지역은 오죽하겠습니까? 즉 알아야 국적 이탈을 할 것이 아닙니까? 비록 알았다 할지라도 국적 이탈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국적 이탈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 장관이나 김 의원 같은 사람이 지금 국적 이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프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중국적이 되면은 미국 내에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이, 그 대충 거짓말하고 살지 그래.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제가 최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국계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발탁이 돼서 신혼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선천적 복수국자임을 알고 그 자녀에게 너는 이중 국적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가 신혼조회에서 이중 국적자라고 솔직하게 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러지 마라. 아무도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논쟁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헌법소원 승소에 의해서 국회는 하루속히 홍준표법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을 위해 김병주법, 즉 유승준 방지법이 나오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만약 김병주법이 통과되면 오 장관이나 앤디 킴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면 한국공항에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입국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승준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세계화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 오 장관, 제2의 김 의원의 탄생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루속히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 중 한국 호적에 없는 자는 홍준표법 이전처럼 한국 국적 자동 말소가 되어 한국계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 중 부모에 의해서 한국 호적에 올라간 사람은 언제든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있게 하여 크루즈 상원의원처럼 밀어주어야 합니다. 한국행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영장을 받고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자로 규정하여 제2의 유승준을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황당한 국적법이 해외 동포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음 회에는 한국계 해리슨 부통령을 막는 한국 국적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세계 속의 한국 속의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한국인을 위한 선진 국적법이 하루속히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